11월 4일 화요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사수올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무기로 경기를 주도한다. 피나몬티는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탁월하며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침투한다. 베라디는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교란한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템포 전환을 주도한다. 사수올로는 측면에서의 전개가 부드럽고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세트피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다. 특히 베라디의 킥 찡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득점 옵션으로 작용한다. 교체 자원에서도 전방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형 자원이 충분해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미스 타이밍을 노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밸런스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리그 최하위 팀답게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다. 로렌초 콜롬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엔베크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려 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패스 정확도에서 불안함이 드러난다. 스탄치우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빌드업에 관여하지만 팀 전체의 간격이 벌어져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무엇보다 제노아의 수비 블록은 라인 간 간격이 넓고 중앙 수비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잦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전술적 대응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측면 수비수의 복귀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 라인 커버도 이뤄지지 않아 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수올로의 빠른 패턴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수올로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고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수비 라인이 무너진 채로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 전술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수올로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사수올로가 제노아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 템포의 중심은 전방 3인 조합에서 나온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움직임과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인다. 자카니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을 자유롭게 가져간다. 피사요, 델레바시루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이 좋아 전환 템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격 흐름은 점유율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센터백 라인을 적극 활용해 공중 주도권을 가져간다. 라치오는 최근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좋아지고 있으며 이런 리바운드 플레이가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회수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이며 보렐리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지만 볼 터치 이후의 마무리가 다소 급하다. 폴로룬시에노는 2선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엇나가며 공격의 리듬이 자주 끊긴다. 에스포지토는 활동 반경이 넓으나 전방 지원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린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드 지역의 마크가 느슨해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약점은 상대 장신 자원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라치오처럼 공중전 비중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위험한 패턴이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박스 근처 강력이 벌어져 세컨드 대응이 느려진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치오는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며 칼리아리의 세컨드 지역 불안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스텔리아노스의 제공권과 자카니의 돌파가 맞물리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라치오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선더랜드는 4-3-3 전형으로 중원에서 볼 전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빠른 판단력과 강한 피지컬을 겸비한 미드필더로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이 돋보인다. 탈비는 중원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찔러주는 연결 패스가 정확하며 역습 전환 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자카는 전술적으로 유연하며 중거리 슈팅과 라인 간 강력을 꿰뚫는 패스 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3명의 중원 조합은 볼을 끄는 뒤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들은 중앙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면 즉시 짧은 패스로 역습을 개시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전방 3톱은 역습 시 폭넓게 벌려 수비 간격을 최대한 넓히며 찬스를 만든다. 이 빠른 전환 속도는 에버튼의 느슨한 압박 구조를 정면으로 공략할 핵심 무기다.
에버튼은 4-2-3-1 전형으로 구성돼 있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하다. 바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밸런스를 맞추지만 전방 압박 라인과 강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릴리쉬는 공격 전개 시 개인 돌파는 위협적이나 수비 가담이 늦어 중원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듀스버리 홀은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빌드업 시 압박 회피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중앙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역습에 자주 노출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을 경우 미드필더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 바로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측면 풀백들도 공격 시 전진폭이 크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허점은 썬더랜드의 짧은 전환 플레이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썬더랜드는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전환 속도에서 명확히 우위에 있다. 반면 에버튼은 압박 간격이 불안하고 미드필더 라인 간 조율 부족이 뚜렷하다.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홈의 리듬을 살리며 빠른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 차이와 중원 압박의 질에서 앞서는 썬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경기다. 오비에도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조직을 다지지만 중원 압박이 불균형하게 작동한다. 특히 좌우 미드필더 간 커버 간격이 벌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는 수비 패턴이 드러난다. 일리치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타이밍에 약해 세컨드볼 경쟁에서 자주 밀린다. 차이라는 측면 전환 능력은 좋으나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다. 덴동커는 중앙에서 제공권 경합은 강하지만 공간 커버 능력에 기복이 있다. 결국 전환 상황에서 밸런스 붕괴가 잦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 불안정한 구조가 경기마다 반복되며 강등권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도 압박 라인이 들쭉날쭉해 상대의 빠른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오사수나는 3-4-3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측면 전환의 정교함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전환 타이밍을 예리하게 읽으며 반대 방향으로 볼을 돌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방향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며 넓은 공간이 즉시 열리게 된다.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제공권 경합에서 한 번에 득점 찬스를 만든다. 루벤 가르시아는 오프 더 볼 무브가 활발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이선 연결의 흐름을 만든다. 오사수나는 전개 속도가 일정하며 공격 시 이선의 침투와 볼 간격이 유지되어 세컨드 찬스를 살린다. 압박 회피 시에도 패스 루트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한다. 결국 이런 안정된 구조가 원정에서도 일정한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사수나는 경기의 방향 전환 속도와 압박 완성돼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비에도는 중원 불균형이 누적되며 경기 내내 공간이 노출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사수나가 전술적 안정감과 공간 활용 능력을 앞세워 승부의 균형을 깨뜨릴 전망이다.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드업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다. 무소브스키는 전방에서 몸싸움은 강하지만 박스 안 움직임이 단조롭고 마무리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코사 리엔치는 중원에서 볼을 받아주며 전환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속도감 있는 전개가 부족하다. 롤따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범위를 넓히지만 날카로운 침투나 라인 브레이킹이 많지 않다. 결국 시애틀의 공격은 볼 점유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측면 전개를 반복하다가 크로스 타이밍을 잃고 세컨드 찬스에서도 적극성이 부족하다. 특히 상대가 5명의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 중앙 압박에 막혀 템포가 쉽게 끊긴다. 그래서 최근 홈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듯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포메이션은 5-3-2이며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구조다. 예보하는 전방 압박보다는 버티기에 집중하며 볼을 받아주는 지점에서의 영예는 안정적이다. 페레이라는 빌드업의 중간고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로드는 빠른 침투보다는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상대 수비 강역이 좁으면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공격도 반복적이다. 중원에서 볼을 돌리다. 결국 측면으로 흐르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 속에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라인 컨트롤이 안정적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전방 압박 전환이 느려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시애틀과 미네소타 모두 조직력은 있지만 창의적인 전개가 부족하다. 볼 순환은 원활해도 박스 진입이 어려워 찬스 완성도가 떨어진다. 결국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속에서 승부는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보다 리듬보다 집중력의 싸움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